안녕하세요, 여러분. 썬마인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공과 도덕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일어나는 화마저도 마음의 작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 즉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통스러운 마음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주목하여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무슨 내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만약 어떤 감정이 들거나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그럴 때는 이 화라는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아는 것. 몸에 가려운 느낌이 든다. 그러면 지금 가려움이라는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또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려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는 것조차도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작용 자체에 대해서 좋다거나 싫다는 판단을 붙인다든지 내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작용 그 자체로 지켜보는 건데요. 마치 바다 위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파도가 나의 파도라고 여기지도 않고요. 그게 좋은 거다, 싫은 파도다 하고 판단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대화의 가장 깊은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차림을 어떤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나 상태로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든지 감각처럼 알아차림도 하나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용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름, 기억, 감정들로 이루어진 어떤 나. 그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자 생각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비추는 수많은 대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대상으로서의 나를 말을 하는데요. 이 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어떤 모든 대상도 세상도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 이런 마음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알아차림은 이 마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대상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이 마음의 사각지대를 벗어난 알아차림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예를 들어서 텅 비었다, 없다, 무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럼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오랫동안 답답함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라고 느끼는 이 육신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의 직업이 있어요. 저의 이름과 성격 이런 것들이 전부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자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나는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상을 보고 있다는 이 어떤 시각 자체,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건 뭐지?
그러면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나는 대체 뭐지? 더 답답했던 건 이 나라는 뭔가의 어떤 그 느낌이 무언가가 잠이 들면 사라졌다가 잠을 깨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정말 막막하게 만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의문이나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여기서 잠들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느껴지는 그 나는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생각과 어떤 기억들, 개성을 가진 개념적인 자아이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분명히 잠들면 사라지는 작용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대상이 사라진 깊은 잠 속에서도 알아차림 그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스크린에 아무 영상이 없다고 해서 스크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식할 대상이 사라진 것이지 알아차릴 것이 없어진 것일 뿐이지 알아차림의 불변하는 본질은 항상 여기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이 시각 자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나로 돌아온다고 느끼는 것은 사라졌던 개념적인 이 자아가 다시 활성이 돼서 항상 존재했던 알아차림이라는 배경 내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들면 사라졌다가 깨면 돌아오는 것 같은 이 나는 알아차림의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알아차림 그 자체는 모든 작용에 불변하는 배경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근원적인 마음 또는 이 알아차림은 어떤 객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텅 빈 바탕과도 같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 자체로는 알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저희의 본질이 알아차림이거든요. 이 바탕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과 소리, 움직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배경인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하는 나는 결코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은 경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 육신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나는 결코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경험을 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인식하는 지금 이 나에 더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이 몸,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은 모두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며 작용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나라고 착각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그렇기에 모든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진정한 나의 자리는 텅 비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한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존재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 배경에는 고요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이 배경에는 텅 비어 있는, 변치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그 모든 사건들을 비추는 고요하고 변치 않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은 내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자각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또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자각을 한다면 바로 그 당연함 속에 스스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답답함을 넘어선 빛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로서 무엇이든 알아차릴 뿐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일어나는지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느낌이든 어떤 생각이든 알아차리고 또 그것에 대한 물음이 일어나면 그 물음을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이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임을 또다시 알아차릴 뿐이었습니다. 어떤 물음에도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요. 끝없이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는 것만 남았을 때 이 나라는 어떤 인지마저도 그저 이 알아차림 속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으로 저에게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는 그 인식 자체를 자각하실 수 있다면 알아보시잖아요. 제 모습을 지금 알아차리고 계시잖아요. 그 알아차림, 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인식 자체를 자각하실 수 있다면 그 인식하고 있는 그 깨어있는 이게 깨어있잖아요. 이 알아차림이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이지 그 대상에 갇힌 객체가 아닙니다. 텅 빈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 자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묶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것, 바다와 파도의 비유 속에서 궁극적인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마음은 바다와 같고요. 알아차림이라는 배경과도 같습니다. 변함없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근원적인 바탕과도 같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파도와 같고요. 이는 그 마음 위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마음의 작용들이고 알아차림의 대상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각, 생각, 감정, 육체,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 어떤 저를 이 육신을 포함하는 것까지도 세상의 모든 현상이 모두 이 알아차림 안에, 이 마음의 작용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핵심은 파도와 바다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파도는 바다가 바람의 작용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한 형태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다의 다른 이름이자 바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성공과 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욕구와 그것을 돈이다, 성공이다 라고 이름 붙이는 마음의 작용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공의 객관적인 모양이 있습니까? 나라는 어떤 의식도, 너라는 어떤 그런 존재감도 사실 이 모두 같은 이 알아차림, 우리의 마음 바닥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들일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좋다든지 싫다든지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그 어떤 모든 판단과 모든 그 의미가 실제 이 알아차림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그 현상들에 부여된 작용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임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파도가 세게 칠 때 그 파도가 나라고 생각한다든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기는 대신에 그저 강한 파도가 치는구나 하고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안심하고 삶의 파도를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혜와 평온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까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의 씨앗을 직접 심을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작용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만의 방편을 더 다양하게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이 깨달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마인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